네, 여러분, 우리가 세법적으로 살펴볼 거는 이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그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왔던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 2년 연장된 것에 대해서 그냥 오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예규 판례들까지 좀 쭉 살펴보는 오랜만에 약간 학습적인 내용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에 적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을 하면 비과세를 받을 때 요건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보유기간 2년. 근데 이건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니까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거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예요? 거주기간 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주기간 2년은 당신이 상생임대를 하게 되면 2년을 해준 걸로 봐주겠다라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준다라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효과죠. 왜냐면 결국은 임대소득보다 내가 비과세를 받을 때 그 양도 차익이 더 크면 그거를 극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을 1년 반 이상 하고 최소 1년 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율을 지킨 다음에 임대차 계약, 이거 2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상생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상생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기존의 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계약을 맺으면 됐어요. 이 계약의 조건은 뭐냐면 계약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받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24년 말까지 다시 상생 임대차 계약만 맺으면 여러분들은 이 2년 기간의 요건을 지킨 걸로 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계속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민간에게 이 5%의 이율을 지키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을 주기 위해서 2년의 기간을 연장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맺으면 당신 2년 거주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강의를 가거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도자료, 좋은 게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게 사실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10답입니다. 이건 2022년 6월 24일 날 배포가 됐어요. 이미 나온 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 보도자료부터 먼저 읽어보시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어디 블로그나 이런 것들 보는 것보다는 이게 더 빠르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해석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10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학습용으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 3채가 있다라고 하면요, 앞에 2채를 다 팔고 마지막에 파는 주택이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얘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택 막 100개가 있는데 나 이거 상생임대주택 했으니까 얘도 비과세 얘도 비과세 이러게는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답변에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요건이 면제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뭐냐, 이걸 궁금해 하세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이 거주자가 새로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을 말해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을 취득을 해요.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 소유주가 이미 다른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이 계약을 제가 승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이 이때 끝나요. 이때 끝난다고 치면 제가 주택을 이때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아요. 자, 내가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을 맺은 게 뭐다? 그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 이게 최소 1년 반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2년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는 것 중에 질문이 바로 3번으로 넘어가면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고요. 임대료율 5%만 꼭 준수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 상관없습니다. 임대차 공백이 있어도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말 그대로 이거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몇 개월 공실이니까 당신은 안 돼. 이런 요건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공백이 길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Q&A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 5번째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 12월 말까지인데 이게 2년 연장이 돼서 26년 12월 31일까지 맺으면 돼요.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가? 당연히 인정되죠. 그거랑은 어차피 병합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질문 7번째.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되느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까지 제재를 다 칼 자르듯이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질문.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다가구주택 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호별로, 세대별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이거 맞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사실 전체로 양도를 했을 때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호별로 쪼개서 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호에 대해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2년 연장된 게 어찌 보면 다가구주택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생임대차 계약을 어떤 호는 충족했는데 어떤 호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기면 아주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1년 반의 직전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2년의 그 상생 임대차 계약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답변은 이렇게 적혀있어요.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말 그대로 주민등록 그 초본에 그 임차인들이 들어왔던 전입신고 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임차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허투루 하시면 안 돼요. 임대차 계약서와 별개로 또 체크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스위치할 수 있잖아요. 월세에서 전세로 스위치할 수 있다고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5% 이하 인상 여부를 판정해도 되느냐? 어떻게 판정하죠? 당연히 똑같이 판단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나와 있잖아요. 전세나 월세를 전환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아시죠? 뭐 연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연 2% 중에 낮은 비율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비율들이 있잖아요. 그 비율들을 렌트홈이나 이런 데서 계산을 하셔서 그 5%가 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질문들, 판례, 예규들 진짜 많은데 대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기간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게 2026년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논쟁은 좀 덜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봤던 겁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와 임차인이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었다. 이후 특약으로 매매 잔금 치르는 날 매수자와 임차인 간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결국은 기존의 매도자와 맺어져 있던 거를 새로 쓴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기간의 연장을 계약서만 형태를 짠 걸로 봐가지고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고 이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맺은 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당연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비록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일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매매 계약을 뭐 2020년 6월에 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이 새로 살 사람, 매수인하고 그 다음에 새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주택을 매수인이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취득 전에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신은 임대 개시를 이때 하더라도 계약서를 이때 썼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 여러분들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매수하고 샀으면 이게 좀 좋았겠죠. 그런 점들이 지금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 잔금. 제가 분양권이 있어요. 근데 곧 아파트가 준공이 돼요. 완공이 되니까 그 잔금 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잖아요.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이 내게 온전히 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라 라는 게 모든 판례나 예규의 공통된 의견이란 점 꼭 참고하시고요. 기간이 2년 늘어났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양도의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생 임대차 계약 맺고 나서 비과세 받았을 때의 세액과 그다음에 상생 임대차 주택을 안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주택 하나 있었을 때 팔았을 때 세금을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생각 꼭 해보신 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이 2년 늘어났으니까 이 제도를 내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이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임차 조건을 어떻게 맞출 건지도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